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명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은 반생, 반극, 역극, 즉 전도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게 되면 우리 살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주객이 전도됐다고요. 주인과 손님, 주객이 서로 바뀌는 현상이 생길 때 우리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팔자에서는 어떨까요? 팔자에서 봤을 때 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자로 잘 살다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반대로 아주 어려운 삶을 살던 사람이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경제가 아주 여유로워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병고에 씨름하다가 갑자기 쾌차가 돼서 건강한 몸으로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팔자에서 전도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갑자기 두드러지게,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갑자기 드러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날 때 우리 팔자에 전도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팔자에서 전도 현상을 볼 적에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 팔자에서 팔자를 가장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글자가 뭐냐면 삼합국입니다. 삼합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왕이라고도 표현하죠. 왕기를 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왕기를 띄는 거죠. 왕기를 낀다는 건 국을 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국을 짤 때 올해가 기해년입니다. 그럼 이 해라는 글자하고 국을 짤 수 있는 가장 그 조건이 맞는 글자가 토끼띠나 양띠입니다. 혹시 올해 토끼띠나 양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국을 짜기가 아주 유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사주 8글자가 만들어진다면, 올해 만약에 이렇게 토끼띠가 만약에 있다면, 이 대운에서 만약에 그 미대운이 왔다든지, 올해 같은 세운에서는 기해년입니다. 자, 이렇게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것이 이제 목국을 짜게 됩니다. 목이 왕 기운으로 변한 것이죠. 이렇게 짜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팔자에서 아예 미가 있어갖고 이렇게 반합국을 짜는 경우도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렇게 팔자에서 세놈이 삼합국을 팔자에서 이미 국을 짜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팔자에서 먼저 국을 다 짜고 있을 때와 팔자에서 이렇게 반합국을 짜고 있으면서 대운에서 또 미대운이 와갖고 삼합국을 짜는 경우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끼띠에 미대운에 올해 기해년에 해가 와가지고 삼합국을 짜는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5천만의 인구가 있다면 어떤 특정을 이렇게 격국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국이, 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의 인구가 있다면 5천만의 격국을 갖고 있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같은 글자가 똑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타나는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올해 토끼띠나 양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국을 짜기가 아주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국을 짤 때 전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팔자에서 이렇게 경금일간이라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오행이 배분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목국을 짜게 되면 제국을 크게 짰습니다. 이렇게 제국을 크게 짜게 되면 자, 전도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자, 이 금을 비롯해서 수, 금, 토, 화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천간에 드러나 있는 글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없느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강하다 그랬죠. 뿌리가 없으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강하다 약하다는 뭘 의미하느냐. 나 이 세상살이 팔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강하다 그랬고 그 뿌리가 없으면 헤쳐나갈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명이 목국이 제격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게 되면 자, 첫 번째 수를 보겠습니다. 수는 식상의 글자입니다. 식상의 글자가 만약에 여기 팔자에 없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개면연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개라는 글자가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상의 글자가 만약에 뿌리가 없는데 제국을 따지면 원래 수생목 아닙니까? 수생목이니까 물이 나무를 도와주는 글자인데 물이 나무를 도와주는데 나무는 홀창한 숲을 가지고 있는데 물은 작은 옹다샘이라면 이 물이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물이 마른다는 얘기는 전도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글자가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는 글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만약에 여명이라면 이게 자식의 글자가 되겠죠. 남자나 같이 여자나 똑같은 글자가 뭡니까? 식상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럴 적에 일자리가 낙직이 된다든지 여명 같으면 자식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금 일간을 보도록 하죠. 금은 마찬가지로 원래는 금은 목을 극하는 글자입니다. 금극목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쇳덩어리 갖고 톱이나 도끼 가지고 나무를 제압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크게 제격이 목국이 크게 되면 이 작은 쇳톱이 오히려 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적에도 마찬가지로 이 경금이 지지 네 글자에다 어디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고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면 내가 오히려 극하는 글자에 오히려 나무가 커서 쇠가 부러지는 현상 생기면 나에게 커다란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신강약 할 때 신강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성이 있습니다. 이 토성은 인성입니다. 원래 나무가 토를 극하는 글자입니다. 목국토 그러죠. 근데 나무가 이 커다란 울창한 나무에 큰 숲이 있을 때 땅도 넓어야 되는데 땅은 좁고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으면 어떻게 땅이 사토화가 되죠. 땅이 황폐해지고 사토화 됩니다. 이럴 적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무토나 기토가 있다고 했을 적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토가 이렇게 등장되어 있거나 기토가 등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없다면 이럴 때 여기가 공격을 받아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이 인성의 글자는 우리 엄마의 같은 글자죠. 육신상으로 따지면 문서고 우리 엄마 같은 그런 육신상의 문제에 커다란 변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인성도 이럴 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딘가 화성, 관성 아니겠습니까? 이 관성인데 여명에게는 이것이 어디겠습니까? 남편의 그런 궁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또는 직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병화나 정화가 있다고 했을 때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뿌리가 없다면 관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목생화라고 해서 목은 불을 도와주는 글자죠. 생해주는 글자죠. 그런데 나무는 엄청 큰데 불이 약하면 불이 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성이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병화가 투관됐을 때 지지 네 글자에 뿔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직업이라든지 남편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전도 현상인데, 물론 수나 금, 토, 관 전체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다면 피해가 없습니다. 피해가 없으면 그 다음엔 좋죠. 먼저 피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득으로 작용하는 것이 상합국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묘미라고 하는 얘기는 목과 토와 수가 결합돼서 목으로 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합할 때 이미 목과 토와 수가 먼저 피해로 나타나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생해주는, 목은 뭘 생해주죠? 화를 생해줍니다. 이렇게 생해주는 본래의 기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표현을 해본다면, 자,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이 국은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풍이 몰려왔는데, 자, 가로수들이 다 뿌리가 없는 것들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노상 서 있는 거 아니죠? 태풍이 지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다 뿌리 뽑혀나간 나무를 다 제거하시고 다시 더 좋은 나무를 갖다가 심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어촌에 가보면 바닷물들이 전부 다 녹조가 끼어가지고 황토물을 뿌리느니 어쩌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태풍이 한번 오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녹조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삶에는 이런 태풍이 왔을 적에 먼저 손실이 나타납니다. 먼저 손실이 나타나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득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국이 발생되면 이 뿌리가 없는 것들이 다 먼저 날아가고 피해가 발생되지만, 그 다음에 안정되게 되면 목의 제 기능에 재물이 남게 들어오고 또 관성을 생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삼합국이 짜지게 되면 먼저 피해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덕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 모든 것이 다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지, 좋은 점만 있다거나 나쁜 점만 있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내 팔자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팔자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항상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팔자가 나쁘다고 한탄하실 일은 아닙니다. 나쁜 면이 있으면 좋은 면도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좋은 면에 힘을 가지고 사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